그런데 그 피해자가 먼저 이제 연락을 해서 굳이 이 여자분이 택시를 타고 남자 집까지 온 사건입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뭐 그 다음 날도 아니고 한 10일 정도 있다가 고소가 들어왔죠. 공무소에 통보를 해주는데 그걸 기다리기도 싫어가지고 지금 민원을 넣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해 억울함을 바로잡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승소의 성지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 중에 하나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만약에 강간 누명을 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서 사회적 지위라든지 본인의 커리어,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억울한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바로 전 연인의 고소로 강간 혐의를 받게 된 한 공무원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사건은 일단은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그 무죄를 받아낸 사건이죠. 피해자라고 이제 고소하신 분과 그다음에 피의자 고소 당하신 분 두 분 다 이제 같은 곳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전 여자친구였는데 헤어진 이후에 우연히 성관계를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의뢰자가 왔을 때는 나는 이제 도대체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당황해하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피해자가 먼저 이제 연락을 해서 뭐 만나자는 얘기를 했다는 걸로 들었는데요. 그 전화로 상담 왔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사실관계를 청취했을 때 조금은 의아한 부분은 있었어요. 뭐 만날 수 있냐, 나를 데리러 올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약간 뭐 잔이 이런 건가 보네요. 그렇죠. 나는 오늘 술을 먹어서 내가 데리러 가기 어렵다. 그랬는데 굳이 이 여자분이 택시를 타고 남자 집까지 온 사건입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뭐 그 다음 날도 아니고 한 10일 정도 있다가 고소가 들어왔죠. 엄청 충격을 받았겠네요. 심지어 공무원인데 지금. 그렇죠.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실 그냥 수사만 개시가 돼도 행정적인 처분들을 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초기에 조금 이제 변호사가 좀 이렇게 신뢰감 있는 페이퍼를 제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징계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임시적인 것조차도 개시가 되지 않고 결과를 다 본 다음에 진행하기로 이렇게 됐던 사건입니다. 자기는 전부 인정하고 싶다. 자기는 너무 이 상황이 싫고 그냥 빨리 인정하고 그냥 합의하고 끝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이 왔을 때 좀 합의 쪽을 생각하시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패턴이 있기는 한데요. 다음 날이나 이럴 때 이제 뭐 여자친구나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보통은 해요.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자기 했으면 뭔가 내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지레 짐작하고 이거 해봐야 승산이 있겠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거의 많거든요. 사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분들도 양쪽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뭘 물고 늘어지냐면 너 사과 왜 했냐?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이 친구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다른 증거들로 어쨌든 미안하다고 말했던 것도 돌이킬 수 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어떤 중요한 증거가 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초기에 CCTV를 땄어요. 그게 사실 거의 신의 한 수였는데 들어올 때랑 나갈 때 주차장부터 출입구 다 CCTV를 땄고 분명히 강간을 당했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보면 여자분이 남자분은 막 이렇게 귀엽다고 하고 막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안기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결정적인 증거가 됐죠. 열흘 정도 뒤에 고소가 이루어졌고 고소장 받자마자 저희한테 문의를 하셔서 저희가 다행히도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CCTV를 확보할 수가 있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영상 쓸 뻔했어요. 그렇죠. 그 어느 장소에서 얘가 나를 강제로 눕히고 뭐 이거 하는데 그 동선과 이게 완벽하게 진술을 해놨어요. 너무 그렇게 정확하게 해놓은 게 나중에 우리가 증거를 서로 제시한 거에 오히려 독이 됐죠. 왜냐면 본인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했고 이렇게 다 진술 정확하게 해놨는데 이제 게임을 했던 기록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디스코드 로그 기록이랑 그러니까 사실은 강간을 했다고 얘기한 그 시간에 적어도 우리 피의자는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분은 오히려 진술이 구체적인 덕분에 살았죠.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고소만 한 게 아니라 직장에 민원까지 제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공무원 신분에서는 형사처벌만큼이나 굉장한 타격이지 않나요? 이제 고소를 당했으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직을 하는 게 이제 부적절하다 그래서 보통 직위해제 처분을 하죠. 대기 발령을 내놓고 끝날 때까지는 그냥
숨만 쉬어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실상 그 신분을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하는 거잖아요. 성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 고소가 들어가서 접수가 된 그 순간부터는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잖아요. 그 전과는 무조건 생기는 거고 공무원은 딱 인적사항 넣는 순간 공무원이라고 떠요. 공무소에 통보를 해주는데 그걸 기다리기도 싫어가지고 지금 민원을 넣는 고소한 목적을 모르겠어요. 그냥 얘가 미워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분이랑 헤어지고 나서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여자분은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었어요. 자니? 하고 만난 그걸 들켜서 면피해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일이 커진 것이 아닌가. 실제로 이 사건은 그래서 이제 증거나 이런 걸 전부 다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명예훼손이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던 사안이고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날아갈 뻔한 분을 구해주셨던 그런 사건이었네요. 네.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혐의가 없는 고소 내용인데 벗어날 때까지 1년 6개월이나 그랬을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사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게 이분이 우리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해갖고 지금쯤 감옥에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던 사건이거든요. 물러서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네, 오늘도 승소의 성질을 통해서 저희 법인의 실제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실 이 상황을 가장 빠르고 깔끔하게 타개를 하는 방법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도 또 다른 승소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궁금할 때 그리고 진실을 증명하고 싶을 때 성지 파트너스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